환자 한우진 씨가 사라졌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간이식 수술 당일 마침내 고성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고성이는 그날 아침부터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내일 간이식 수술만 하면 후계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우진이에게 넘어오겠지? 고성이의 미소에는 25년 묵은 야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순식간의 일이에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하러 이동했는데 사라졌어요. VIP 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성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휘청이다가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한우진 이 녀석이 어디로 간 거야? 수술이 코앞인데? 고성이는 간호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알아? 당장 내 아들 찾아내. 그동안 조용하고 교양 있는 이사장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엄마로 보였던 고성이 얼굴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늘 자신의 말이면 뭐든 따르던 순종적이었던 한우진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한우진이 25년 동안 숨겨둔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한우진이 드디어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후 박진석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2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온 한우진이 처음으로 꺼내는 말. 그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죠. 고성이가 그토록 바랐던 대표 승계의 꿈은 한우진의 고백으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고성이는 한우진을 박진석의 후계자로 앉힐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은 반전과 역습의 순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숨막히는 반전의 진실로 들어갑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지금 한우진 환자분이 사라졌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검사 받으러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검사실 앞에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 더 이상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고성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침착하고 과묵하던 그녀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창백해졌죠. 뭐라고? 간호사가 말을 잇기도 전에 고성이는 목소리를 확 높였습니다. 환자 한 명도 제대로 못 봐? 내일이 간이식 수술 날이라고. 악에 받쳐 목소리가 갈라지고 입술은 새파랗게 떨렸습니다. 이성을 놓친 고성이는 박진석과의 점심 약속도 잊은 채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인은 VIP 병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돈되지 않은 이불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땀만 먹은 건 아니겠지? 아냐, 우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고성이는 병원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전체 샅샅이 뒤져요. 중환자실부터 지하실까지 전부. 그리고 CCTV도 모조리 당겨서 확인해요.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폭주하는 성희의 모습에 병원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놀라 기겁했죠.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문틈 사이로 고성희의 이광기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영상은 곧장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회장의 휴대폰에 한 통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악에 받쳐 광기를 드러낸 고성희의 낯선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평소 여성으로서의 품위, 아내로서의 헌신만을 강조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박진석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가 떨리는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죠. 고성이 이 여자 원래 이런 사람이었군. 내가 얼마나 속아온 거야. 25년을 이런 극악한 여자에게.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성이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그동안 아버지는 고성이 치마폭에 쌓여 진실을 외면하셨어요. 말끝은 아팠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못해. 감히 우리 집안을 농락해? 감히 첩주제의 대표 자리를 넘봐? 박진석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박성재는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들어오렴. 문이 천천히 열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한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결, 축 늘어진 어깨, 25년 동안 쌓인 고통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우진이, 너 왜 이런 몰골이니? 성재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다 밝힐 때야. 그러니까 내가 25년 동안 감춰온 그 진실을 지금 아버지께 말해줘. 그 말에 이제껏 숨을 죽이며 살아왔던 한우진의 표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말을 잇지 못해 떨리는 손. 저는 그날 그 일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한우진은 자신을 옥매어온 사슬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우진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랑하셨던 그 1998년 그 눈물겨운 모정의 그날 말입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 묵혀둔 분노가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바로 우진이에요. 박진석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이며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재는 단단하게 굳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상하다고, 아버지를 흔들고 있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유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며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사도 가정도 모두 그 여자 무릎 아래 두셨어요. 박진석은 크게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던 98년 그날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짜 피해자도 진짜 목격자도 모두 우진이가 안고 살아온 겁니다. 우진은 그날의 비밀을 알고도 25년을 입 다물어야 했습니다. 사실 눈 오는 그날 제 쌍둥이 여동생을 엄마가 버렸어요. 박진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잠깐 동생을 맡겨두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계속해 떨렸습니다. 동생을 차가운 눈길에 버렸다는 걸 제가 큰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한테 반항하면 저도 버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말이라면 뭐든 따랐어요. 한우진은 이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아버지 차를 타고 용진병원에 내렸을 때도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우진아, 네가 아프지 않았다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은 엄마가 아버지에게 접근하려고 꾸민 수작이었어요. 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불쌍한 아이처럼 만들면 아버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박진석은 충격에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그 눈물, 그 다정했던 말투,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이냐? 아버지, 엄마의 모정은 그때도 지금도 모두 거짓이에요. 그리고 우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건 성인이 된 뒤였어요. 그때서야 재간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엄마는 가족들 몰래 조용히 저를 치료하게 했어요. 제가 아프면 약점이 되니까요. 숨을 들이킨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성재 형을 밀어내고 후계자 자리에 오르길 바랐어요. 그래서 전 엄마 뜻대로 미국에서 공부했고 드문드문 한국에 들어와 몰래 치료받았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자기 손으로 버린 제 쌍둥이 여동생을 찾아 그 여동생의 간을 지금 다시 뺏으려 해요. 순간 박진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미쳤군. 친자식을 버리고 버린 아이를 다시 찾아 그 간까지 뺏는다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박성재는 담담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전부 아시겠죠? 박진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입술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첩주제에 감히 우리 대표 자리까지 넘보다니. 성재야, 내가 말하는 거 이제 때가 됐다. 진행해. 그 말은 고성의 응징의 전면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박성재가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건 바로 이틀 전 그날이었습니다. 영나가 급하게 전화를 주더군요. 이제 그 이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려 합니다. 이틀 전 저녁이 깊어갈 무렵 이지혁, 박성재, 지은노, 오수정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쩐지 묵직했죠.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말문을 엽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 해야 돼. 박성재가 컵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뭔데? 분위기 왜 이래? 이지혁은 한숨을 한번 쉬고 말합니다. 은호가 이번에 찾은 친엄마라는 사람, 은호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 우연히 클라이언트로 만난 것도 미심쩍고 이번 간이식 건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야. 확실한 증거를 찾는 거야. 완벽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다들 알겠지?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지은호가 말을 꺼냅니다. 알고 보니 아트스페이스 건물 6개월짜리 단기 임대 건물이더라고요. 계약금 3천만 원은 먼저 받았는데 공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이상해서 확인해봤어요. 오수정이 눈을 크게 뜹니다. 아니 잠깐 뭐라고? 가온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쳐? 이 사람 진짜 무섭네.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되묻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했어? 가온재단 이사장? 지은호 친엄마가 가온재단 이사장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지혁은 그의 굳은 표정을 보며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죠. 응, 그 사람이 지은호 친모였어. 나는 처음부터 좀 느낌이 별로였어. 그리고 그제야 박성재는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의 친모 그리고 자신의 새엄마. 이 두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진이가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건가? 박성재는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숨기고 있던 진짜 얼굴을 직접 파헤치겠다고 조용히 결심합니다. 고성이 당신 어디까지 진심인 거야? 도대체 우리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야? 이 순간 성재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조용히 시작합니다. 고성이의 진짜 얼굴을 직접 파헤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은 단 이틀 만에 모든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박성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기며 말합니다. 아, 미안. 나 신제품 쪽에 급한 거 생각난 게 있었다. 나 먼저 갈게.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성재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 그때 조용하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빠, 나 영나야.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였죠. 영나야, 무슨 일이야? 지금 바로 갈게. 성재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애가 사색이 된 거지? 과연 영란은 무슨 말을 전하려는 걸까요? 그 진실의 시작은 바로 그날 점심 청와대학병원의 한 장면에서부터였습니다. 성재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듣게 될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첫 번째 폭탄이라는 것을 말이죠. 때는 6시간 전, 영란은 평소처럼 화실에서 웹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오던 그때, 탁자 위 휴대폰에서 알림 하나가 번쩍 켜졌습니다. 엄마의 GPS 추적기였죠. 오빠, 엄마 움직여. 지금이야. 옆에서 그림을 보던 이지환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또? 어디 가는데? 확인해봐야지. 저번처럼 청와대학병원일 수도 있잖아. 도대체 그 병원은 왜 자꾸 가는 거지? 은근 은큼하네 우리 엄마. 둘은 급히 차에 올라타 엄마의 동선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야. 엘리베이터가 VIP층에서 멈췄어. 영란은 숨을 죽인 채 전광판의 층표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VIP 병실에서 내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그때 병실 문틈 사이로 들린 익숙한 목소리. 영란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우진아, 몸은 좀 어떻니? 고성이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낮고 약한 남자 목소리. 설마 아니겠지? 영란은 조심스럽게 문틈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의붓오빠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 오빠가 왜 저기 있어?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우진 오빠 아픈 거야? 어디가? 근데 왜 가족한테 말을 안 한 거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영란은 거의 떨리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숨기는 게 뭐야? 한우진은 창가 쪽으로 기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라고 하기에는 표정도 눈빛도 지나치게 냉정했습니다. 고성이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조용하지만 칼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네가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야. 아버지 대표 자리. 그 자리는 네가 물려받아야 해. 고성이는 더 차갑게 그 어떤 모성도 느껴지지 않는 말투로 이어갑니다. 요즘 박성재가 부사장 됐다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줄 아나 본데 그 애가 얼마나 까부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너는 얼른 나와서 대표 자리를 꿰차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우진은 침 삼키는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간이식은 곧 될 거야. 준비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내 건강부터 챙겨. 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 대답은 순종이라기보다 두려움에서 나온 굴복에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을 병실 문틈 사이에서 지켜본 영나. 진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영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라는 여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25년 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건 가족들이 알아야 해.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화가 박성재를 움직이게 했고 박진석이 25년간 가려왔던 진실을 보게 만들었죠. 그날 그 병실 문틈에서 시작된 한 장면이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을 들은 박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박진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네, 아버지. 이제 틀리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속으면 그땐 내 인생이 아니라 너희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진석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팀이야? 지금 당장 이사회 임시 소집해. 그리고 고성이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 재단, 병원, 계열사 후원 내역까지. 한 가닥도 남기지 말고. 다음 날 오후 슈홀즈 임시 이사회장. 중앙에는 늘처럼 우아한 옷차림에 정교한 화장을 하고 앉아있는 고성이가 있었죠. 갑자기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희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미소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단 하나요. 가온재단 이사장. 그리고 우리 집안 안주인이라 불리던 고성이 당신에 관한 문제일 거야. 그는 손짓 하나로 비서를 불렀고 잠시 후 회의실 앞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동을 뒤흔들던 고성이의 광기, 간호사를 향해 쏟아내던 막말, 돈을 들먹이며 사람을 몰아붙이던 잔혹한 언어들. 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25년 동안 모정이라 믿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식을 버리고 다시 찾아와 그 아이의 간까지 빼앗으려 한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급히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그건 저 영상은 상황이 왜곡된 거라고요. 그러나 박진석은 손을 번쩍 들어 그녀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청와대학병원 VIP 병실. 창백한 얼굴의 한우진.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고성이. 네가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야. 아버지 대표 자리. 그 자리는 네가 물려받아야 해. 박진석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눈 오는 날 이 여자의 눈물겨운 모정에 속았습니다. 아이가 열이 난다며 눈 내리는 날 아이를 안고 엉엉 울며 불쌍한 연기를 했죠. 저는 눈물겨운 모정에 속아 25년간을 믿고 살았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 아이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그는 고성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고성이, 당신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 오늘부로 당신은 가온재단 이사장에서 해임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박진석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말을 잠재웠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도움이 아니라 25년 동안 붙어있던 종양이었어. 이제 떨어져 나가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아들 박성재를 부사장에서 회장으로 후계자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후계자 자리는 승인되었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학병원 한우진의 병실에는 조금은 안도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기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간 이식 대기 명단 중에 우진 씨와 거의 완벽하게 맞는 공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정말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술은 아닙니다. 병실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박성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누구의 간을 빼앗아야 살 수 있는 운명에서 벗어난 거야, 우진아. 우진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궜습니다. 전 엄마 계획 때문에만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인 줄 알았어요. 한편 고성이는 검찰 조사와 각종 고소 고발 절차 속에서 하나둘 벗겨지는 자신의 과거를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았다고 믿었던 지위와 체면은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재단, 병원, 그룹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더는 추천하거나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삶을 원했던 여자는 결국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죄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1998년의 사진 한 장. 어린 우진, 그리고 눈물 흘리던 고성이.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됐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됐지. 그의 시선은 창밖, 어렴풋이 빛나는 병원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 차례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